수고가 깊은 밤에 광산을 파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화살처럼 그가 서 있는 위치로 곧장 떨어졌다. 운명의 충돌에서 깨어난 수고는 손바닥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보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 수고는 가속을 최대한으로 올리며 토네이도처럼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모범적인 청년답게 경찰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였다. 정말 칭찬할 만한 민첩함이었다. 가는 길에 그는 길로 뛰어나온 어린 소녀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뛰어난 운전기술 덕분에 수고는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도몬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방금 광산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방에 올라가자 수고는 보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이것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바라던 것임을 확신했다. 보석을 바라보며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환상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때 도몬 아저씨가 빵을 사왔는지 물어보는 소리에 수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아저씨를 위해 빵을 사러 갔다. 그 사이 정부 조직이 오늘 아침 수고가 광산을 파던 계곡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를 감지했다. 그들은 즉시 한 대위가 군대를 이끌고 조사하러 가도록 했다. 그 지휘관은 군인들이 어두운 동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잠수 장비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한편 수고는 빵을 사러 가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도몬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았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수고의 주머니 속 보석이 갑자기 이상한 힘을 발산했다. 그 힘에 의해 그는 씨 친구가 있는 자리로 날아가 떨어졌다. 수고를 보자 케이는 그에게 빨리 차에 타고 빠르게 가자고 재촉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케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가속을 밟아 수고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바로 그때 로만이라는 청년이 차를 몰고 뒤따라왔다. 알고 보니 씨는 정략 결혼해서 도망치고 있었다. 로만은 그녀에게 왜 결혼식 드레스를 입어보지 않고 도망치냐고 소리쳤다. 그는 이 결혼이 두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로만의 말이 우스꽝스럽다고 느끼며 수고에게 의견을 물었다. 갑자기 로만의 동생인 토가 어디선가 머리를 내밀며 수고에게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K를 따돌리기 위해 수고는 갑자기 이상한 힘이 폭발했다. 그 힘에 의해 그는 정확히 그녀의 친구 C가 있는 자리로 날아갔다. 수고를 보자마자 K는 그에게 빨리 차에 타고 정말 빠르게 달리라고 재촉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K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가속 페달을 밟아 수고에게 달리라고 재촉했다. 즉시 로만이라는 청년이 차를 몰고 뒤쫓아왔다. 알고 보니 C는 정략 결혼해서 도망치고 있었다. 로만은 왜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않고 도망치는지 소리쳤다. 그는 이 결혼이 두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A는 로만의 말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며 수고에게 의견을 물었다. 갑자기 로만의 동생인 토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수고가 이 사건의 배후라고 비난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결혼이 두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다. 로만의 말이 정말 웃기게 들렸다. 그는 수고에게 의견을 물었다. 갑자기 로만의 동생 토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K를 따돌리기 위해 그가 진짜 목표는 수고의 손에 있는 소녀라고 주장했다. 메아는 케이블을 끊고 먼지를 날리며 기회를 잡아 대위의 카메라를 부숴버렸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로만이 K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무시했고 그로 인해 그는 자동차를 수고의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라고 명령했다. 충돌로 인해 그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두꺼운 수증기 구름을 뚫고 나갔다. 수고와 K는 갑자기 거대한 파이프에 떨어져 깊은 동굴의 구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칸은 수고를 이 문제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수고는 그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매우 깊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칸은 갑자기 어떤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너무 무서워서 그녀는 수고를 꼭 껴안았지만 곧 부끄러움을 느껴서 손을 풀었다. 그 사이에 로만과 그의 동생도 동굴에 내려와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형제도 떠내려가고 있었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고는 자신의 비미기니 타로고 고미나민 아라나지 고미다 대만하는데 탈출 수단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엔진만 켜지면 두 사람 모두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분명히 출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칸은 그가 갑자기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 조직이 장비를 폭파시켜 동굴이 심하게 흔들렸다. 눈앞의 호수가 갑자기 밝아지더니 바닥이 드러나고 그 안에 붉은 수정이 담긴 돌기둥이 나타났다. 마치 자석처럼 수고의 주머니 속의 돌이 수정으로 곧장 날아가 돌기둥을 부수었다. 깨진 유리 조각 속에서 수정은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해 구글의 품에 부드럽게 떨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틈도 없이 정부 조직에 로봇들이 몰려왔다. 두 아이가 사냥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고가 안고 있는 소녀가 갑자기 거대한 멋진 메카 로봇을 소환했다. 이 메카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상대의 로봇을 붙잡아 주먹질을 하며 쓰레기처럼 던졌다. 반대편 전선의 대위가 이 광경을 보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는 로봇을
몰아붙이며 메아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메카는 대위의 총을 부러뜨리고 수고를 보호하기 위해 쫓아갔다. 대위는 철제 갈고리로 메카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는 왜 이 로봇이 자신과 같은 적보다 새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했다. 상사가 재촉하자 그는 레이더를 확인하고 진짜 목표가 수고의 손에 있는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아는 케이블을 부러뜨리고 먼지를 일으키는 기술을 사용한 후 대위의 카메라를 부숴버릴 기회를 노렸다. 그는 즉시 수건을 던져주고 수고가 자신의 머리를 말려주도록 가만히 앉아있었다. 뱀은 자신의 공주가 수고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위는 위험한 범죄자가 쇠사슬에 묶인 감옥으로 곧장 갔다. 그 범죄자는 경비원이 오자마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천장으로 올라가 경찰팀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마비됐다. 동굴이 또 무너지고 수고카와 소녀는 깊은 구렁에 떨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메아가 세 사람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착륙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만 형제를 다시 만났다. 이 두 형제는 탈출구를 찾아서 그룹을 이끌고 돌아갔다. 도몬 아저씨의 가게에 도착하자 수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광산을 파느라 빵을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도몬 아저씨는 혼내지 않고 모두 앉으라고 하며 요리를 시작했다. 수고는 로만에게 소녀가 수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황당해서 로만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소녀가 군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몬 아저씨는 그녀를 넘길 계획이라면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식사 중 소녀가 깨어나자 초능력으로 접시를 끌어당겼다. 그녀가 배가 고픈 것 같자 칸은 그녀에게 한 조각을 주었다. 소녀는 K에게 붙어다니며 친구의 행동과 말을 어린아이처럼 따라했다.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K는 소녀를 구글집에 두기로 했다. 로만은 강력히 반대했다. 질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K는 소녀가 여기서 계속 지내고 로만과의 결혼식을 미루겠다고 제안했다. 로만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러 갔다. 로만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두 소녀가 목욕하러 간 사이 수고는 집에서 이상한 구슬을 발견했다. 정부 본부로 돌아가자 대위는 최신 전투 로봇 시스템을 소개받았다. 그는 자신의 팀의 동료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것을 조종하겠다고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칸은 소녀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어제 수고가 주운 구슬이었고 수고가 칼로 자르려고 하자 갑자기 아프다고 소리쳤다. 그것은 돌뱀으로 변신하며 소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수고 그룹이 소녀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녀의 이름은 필리아라고 밝혔다. 뱀은 수고를 해치기 위해 거대한 형태로 변신하려 했지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실패했다. 그때 필리아가 카가 머리 말리는 것을 싫어해서 뛰쳐나왔다. 수고를 보고는 수건을 던져주고 수고가 자신의 머리를 말려주기만을 고집했다. 돌뱀은 자신의 공주가 수고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위는 감옥으로 가서 한 위험한 범죄자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 범죄자는 경비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이빨을 뱉고 천장으로 올라가 경찰팀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알고 보니 그 범죄자는 얘 친구였다. 대위는 그를 팀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아침 식사 중 도몬 아저씨는 필리아에게 수고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음식을 멀리서 배달했지만 뱀에게 혼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범죄자는 예전의 지인이었다. 대위는 그를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왔다. 아침 도몬 아저씨는 필리아에게 수고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멀리서 음식을 배달했지만 뱀에게 혼나서 안 된다고 했다. 모라가 나타났다. 막 나타난 모라는 슈고의 아침을 가로채서 그를 화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룹은 빵집에 들렀다. 수고의 아는 사람인 빵집 주인은 모라가 수고가 만든 천재 장난감인 줄 알았다. 로만 형제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로만은 K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확신했다. CAA는 필리아를 위해 추가로 빵을 샀다. 수고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여자라면 누구나 단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필리아가 누군가에 의해 부딪혀서 빵이 날아올랐다.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빵을 받으려 했지만 모라가 공공장소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막았다. 결과적으로 빵은 안경을 쓴 한 청년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지나쳤지만 시선은 구글 그룹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도시 시스템에 해킹하여 필리아를 겨냥한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는 분명히 힘을 남용하다니. 필리아는 깜짝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렸어.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 접시가 떨어지자 수고는 재빠르게 손을 내밀었어. 즉시 에너지가 폭발하며 돌뱀은 다시 예전의 거대한 메카로 변신했어. 필리아의 말에 따르면 이 메카뱀의 이름은 모라래. 모라는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수고의 아침 식사를 빼앗아가서 수고는 화가 나서 모라를 쫓아다녔어. 모라였다. 막 나타난 모라는 수고의 아침을 가로채서 그를 화나게 했다. 모라는 자신이 인류보다 오래전부터 이 행성에 살았다고 자부하며 자신은 귀족 생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수고는 모라에게 음식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지. 수고는 손에 있는 빗자루를 모라에게 던졌고 모라는 피했지만 도몬 아저씨의 카디가 담긴 냄비에 떨어졌어. 카디가 쏟아져 버려서 도몬 아저씨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 모라는 수고가 아침 식사 하나 때문에 시끄럽다고 비난했어. 수고는 모라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 모라는 수고가 먼저 자신의 힘을 활성화했다고 반박했어. 그리고 자신이 동굴에서 모두를 구했으니 수고는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
언쟁이 끝난 후 수고와 케이는 필리아를 시장에 데려갔어. 필리아는 모든 것에 매우 신이 났어. 칸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고 수고에게 그 짐을 맡겼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분수대가 보이자 필리아는 뛰어들어 놀기 시작했고 수고는 모든 짐을 버리고 그녀를 쫓아갔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라는 필리아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녀는 이 행성의 숨결이야. 그녀의 존재는 자연과 생명을 담고 있어 세상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어. 그리고 모라는 그녀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수호자야. 안타깝게도 아무도 듣지 않더라. 그들은 빵집에 들렀어. 수고의 아는 사람인 빵집 주인은 모라를 수고가 만든 천재 장난감으로 착각했어. 로만 형제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로마는 케이가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 칸은 필리아를 위해 추가로 빵을 샀어. 수고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여자애가 단 것을 좋아하지 않겠냐고 주장했어. 갑자기 필리아가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케이크가 날아올랐어.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케이크를 받치려 했지만 모라가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막았어. 결과적으로 케이크는 한 안경 쓴 청년의 얼굴에 떨어졌어. 그는 조용히 지나쳤지만 눈길은 구글 그룹에 고정되어 있었어. 그는 집에 돌아가 도시 시스템에 해킹하여 필리아를 겨냥한 혼란을 일으키려 했어. 그는 마치 그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룹은 빵집에 들렀다. 수고에 아는 사람인 빵집 주인은 모라를 수고가 만든 천재 장난감으로 착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와 논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만의 형제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로만은 케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수고는 필리아를 위해 빵을 더 사기로 했다. 수고가 반대했지만 그녀는 여자아이들은 모두 단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필리아가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케이크가 하늘로 날아갔다. 그녀는 초능력을 사용해 받으려 했지만 모라가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막았다. 결과적으로 케이크는 안경을 쓴 한 청년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지나쳤지만 시선은 구글 그룹에 고정되었다. 그는 집에 가서 조용히 지나쳤지만 그의 시선은 구글 그룹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해킹을 했다. 도시 시스템에 해킹하여 필리아를 겨냥한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는 그녀의 힘에 매료되었다. 대위와 범죄자 패트릭이 도시 안에 있다. 대위는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가 남쪽 마을의 붕괴를 일으킨 범인임을 깨닫는다. 수고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근처의 건설 로봇들이 해킹당해 그들을 쫓아온다. 수고와 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친다. 수고는 로봇의 얼굴에 스케이트보드를 던져 주의를 끈다. 해커는 필리아와 켄이 케이블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높이 올리며 자신을 비추어 필리아를 위협한다. 수고는 쫓아오는 로봇을 파괴하고 두 소녀를 구하러 달려간다. 해커는 필리아를 잡기 위해 케이블을 타고 오는 로봇을 조종한다. 수고는 모라를 던져 힘을 활성화시킨다. 모라는 그 로봇을 박살내지만 동시에 케이블이 끊어진다. 모두가 자유 낙하한다. 필리아는 초능력을 사용해 낙하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해커는 케이블에 맞아 머리에 반이 잘려나가며 즉각적인 응징을 받는다. 그날 밤 해커 암프리드가 대위에게 발견되어 팀에 초대된다. 그 후 몇 날 동안 필리아는 도몬 삼촌의 식당에서 일한다. 그녀는 종종 마법을 사용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모라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도몬 삼촌은 큰 폭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를 닫기로 결심한다. 암프리드는 다시 붙잡혀 필리아를 찾아야 한다. 도몬 삼촌의 집에서는 신발 한 켤레가 사라져 시끄럽다. 알고 보니 필리아가 그것을 신고 돌아다니고 있다. 수고는 그녀에게 삼촌에게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린다. 모라는 폭풍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수고는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괴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몬 삼촌은 무서운 얼굴로 나타난다. 폭풍에 대한 설명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집의 지붕이 날아간다. 삼촌은 예전 폭풍 속에서 인생의 운명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모두가 흩어진다. 암프리드가 도시의 모든 카메라를 해킹해 필리아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때 수고의 집은 지붕 수리를 하느라 바쁘다. 도몬 삼촌은 필리아에게 장작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일시킨다. 삼촌이 못을 박는 것을 보고 필리아는 모라의 엄격한 감독 아래 따라한다. 모라는 지켜보던 중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 떨어진다.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필리아는 한참 하다가 지루해져서 카와 함께 정원에서 풀을 뽑으러 간다. 그녀는 게으름을 피우며 초능력을 사용해 정원의 모든 풀을 한 번에 뽑아 원형으로 돌린다. 무서운 얼굴로 나왔다. 폭풍을 묘사하는 건 그보다 더 나빴어. 바람과 비가 심하게 불어 지붕이 날아갔어. 천둥과 번개가 쳤어. 삼촌이 예전 폭풍 속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모두가 해산했어. 암프리드가 도시의 카메라를 해킹해 대위가 필리아를 찾았어. 이때 수고 집안은 지붕 수리에 바쁘고 도몬 삼촌이 일을 나누어주며 필리아에게 장작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했어. 삼촌이 못을 박는 걸 보며 필리아는 모라의 엄격한 감독 아래 따라했어. 모라는 감시하고 있었는데 공처럼 튕겨져 나갔어. 정말 안쓰러운 작은 아이야. 필리아는 한참 하다가 지루해져서 카가 그녀를 정원에서 풀을 뽑으러 가자고 했어. 그녀는 게으름을 피우며 초능력으로 정원의 풀을 한꺼번에 뽑아 원형으로 돌렸어. 바쁜 중에 빵 장수가 찾아와서 도몬 삼촌에게 나중에 가게에 일이 있다고 전했어. 그 후 로만 형제가 로봇을 가져와 집 수리를 도와주었어. 수고는 함께 온 소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로만은 고기를 먹기 위해 가져왔다고 태연하게 말했어.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암프리드가 멀리 숨어서 필리아를 변태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로만은 동생의 지시에 따라 집 수리 로봇을 작동시켰어.
하지만 불행히도 기계가 고장나서 모라가 변신의 제어를 막아야 했어. 재앙을 막았지만 도몬 삼촌의 가게는 힘이 너무 세서 일부가 파손되었어. 다행히도 저녁까지 모두가 수리를 마칠 수 있었어. 모두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 로마는 케이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채식하고 싶다고 단호히 거절했어. 반면 필리아는 몰래 계속해서 먹고 있었어. 카아는 수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 그녀는 필리아가 초능력으로 만든 과일 축제를 놓친 수고가 안타까웠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리아는 오븐의 불꽃을 하늘로 날려 화려한 불꽃놀이를 만들었어. 모라는 힘이 드러날까봐 막으려 했지만 결국 배고파서 포기했어. 다음날 아침 수고와 케이는 학교에 가야 해서 필리아를 집에 두고 갔어. 필리아는 이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녀는 화가 나서 마법을 쓰려 했지만 모라가 막았어. 화가 난 그녀는 모라를 던져버리고 유리창을 깨뜨렸어. 도몬 삼촌은 유리를 수리하면서 가게를 보강해야 했어. 동생에게 로봇 수리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계가 고장나서 모라는 통제를 잃은 로봇을 막기 위해 변신해야 했다. 비록 재앙을 막았지만 도몬 아저씨의 가게는 강한 힘으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었다. 다행히 저녁까지 그룹은 수리를 마쳤다. 너무 강력한 성격이었다. 다행히도 저녁까지 그룹은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모두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로마는 케이에게 이 음식 저 음식 먹어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채식하고 싶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필리아는 그녀는 채식주의를 원해서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필리아는 몰래 계속 먹고 있었다. 카아는 수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수고가 마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고를 안타까워했다. 오후에 필리아가 초능력으로 만든 과일 축제를 놓쳤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리아는 오븐의 불을 하늘로 날려 화려한 자안츠가 잔두 과일 축제를 도로 나는 보상하기 위해 필리아는 오븐에서 불꽃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불꽃놀이를 만들었다. 모라는 힘이 드러날까봐 막으려 했지만 결국 배가 고파서 포기했다. 다음날 아침 수고와 케이는 학교에 가야 해서 필리아를 집에 두어야 했다. 배고파서 그만두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수고와 케이는 학교에 가야 해서 필리아를 집에 두고 갔다. 그녀는 이 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필리아는 화가 나서 마법을 쓰려 했지만 모라가 막았다. 화가 나서 그녀는 모라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도몬 아저씨는 창문을 수리하면서 가게를 보강해야 했다. 하지만 마우라가 막았다. 화가 난 그녀는 마우라를 던져버렸고 우연히 유리창을 깨뜨렸다. 도몬 아저씨는 유리를 수리하면서 가게를 보수할 시간을 내야 했다. 폭풍이 상륙했을 때 그 후 삼촌은 외출해야 해서 필리아에게 집에서의 임무를 맡겼다. 이때 수고와 카는 다리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고 학교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집에서는 데이와 패트릭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패트릭은 난폭하게 가게의 문을 부수고 필리아를 잡아갔다. 수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어 머리도 젖은 채로 비를 뚫고 집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그는 필리아를 태운 차를 스쳐 지나갔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고는 가게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마우라가 필리아가 붙잡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 후에야 겨우 나왔다. 마우라는 두 명이 필리아를 데려갔고 그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편 필리아는 암프레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지만 필리아는 거부했다. 거부하고 구구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여전히 수고가 자신의 머리를 다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케이블카 끊어진 사건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고는 비를 뚫고 달려가고 있었다. 마오라는 마법 감각을 사용해 그를 안내했다. 대위의 팀도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들이 확실히 수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이 막 돌아온 아이는 가게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대위의 상관이 재무위원회에 와서 왜 대위가 필리아를 체포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이 사람은 필리아의 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수고는 이제 협곡에 도착했고 마우라는 필리아가 깊숙이 있다고 알렸다. 그는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이때 대위의 팀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대위는 바로 그날 동굴에 나타났던 사람이 수고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가 대위의 장갑차에 다가가자 대위는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필리아는 절망적으로 수고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잠시 피하며 총알을 피했지만 모든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고 수고의 모두도 총에 맞았다. 그는 마우라에게 길을 막으라고 했다. 대위는 적이 드러나자 무기를 꺼내 싸울 준비를 했다. 어떤 이유로 마우라는 한쪽 팔을 잃어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수고는 기차에 몰래 올라탔지만 그곳에서 피치객에게 매복당했다. 그는 붙잡혔고 마우라는 밖에서 패배해 원래의 작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대위는 적이 한번 도망쳤던 것에 매우 화가 났다. 수고는 마치 죽을 듯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 사이 필리아를 데려갈 비행기가 막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감옥에서 수고는 절망적으로 필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프게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때 마우라가 환풍구를 통해 내려와 꼬리를 검으로 변형시켜 수고를 탈출시키기 위해 문을 부수었다. 필리아 쪽에서는 피치기 그녀를 데리러 와 비행기에 넘겨주기 위해 하강하고 있었다. 수고는 필리아를 데리려는 피칙을 쫓아갔다. 비근 칼을 꺼내 위협했다. 필리아는 혼란을 일으키는 힘을 사용해 구구를 도왔다. 마우라는 줄을 쏘며 패트릭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그는 잔인하게 필리아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분노한 수고는 마우라를 다시 변신시키기로 했다.
이번에는 마우라의 모습이 더욱 위험있고 인상적이었다. 대위는 적이 드러나자 로봇의 속도를 5배로 올려 맞서기로 했다. 두 로봇은 치열하게 주먹질을 하며 싸웠다. 마우라는 1대1 대결에서 불리해 보였고 그래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날 동굴에서 나타났다. 수고가 대위의 장갑차에 접근했을 때 대위는 총격을 시작했다. 필리아는 절망적으로 수고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썼다. 여러 발을 피했지만 모든 총알을 피할 수 없었고 수고의 판자도 총에 맞았다. 그는 마우라에게 길을 막게 했다. 대위는 적이 드러나자 무기를 꺼내 싸울 준비를 했다. 어떤 이유로 마우라는 한쪽 팔을 잃어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수고는 기차에 몰래 올라탔지만 거기서 패트릭에게 매복당했다. 그는 붙잡혔고 밖에 있던 마우라도 패배하여 원래의 작은 형태로 돌아갔다. 대위는 적이 한번 도망쳤던 것에 매우 짜증이 났다. 수고는 마치 죽을 것처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 사이 필리아를 데려갈 비행기도 곧 도착할 예정이다. 감옥에서 수고는 절망적으로 필리아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르며 아픔을 나누었다. 그때 마우라가 환풍구를 통해 내려와 꼬리를 검으로 변형시켜 수고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을 부수었다. 필리아 쪽에서는 픽이 그녀를 데려가 비행기에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고는 픽이 필리아를 데려가려는 순간에 맞춰 도착했다. 픽은 칼을 꺼내 위협했다. 필리아는 혼란을 일으키는 힘을 사용하여 수고를 도왔다. 마우라는 줄을 쏘아 패트릭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필리아를 가격했다. 분노한 수고는 마우라를 다시 변형시키도록 활성화했다. 이번에는 마우라의 모습이 훨씬 위험있고 인상적이었다. 대위는 적이 드러나자 로봇의 속도를 5배로 높여 맞섰다. 두 로봇은 격렬하게 주먹을 날리며 싸웠다. 마우라는 1-1 대결에서 불리해 보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대위는 이 공격 방식이 별로라며 총을 꺼냈다. 반격을 시작했다. 수고는 필리아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픽이 길을 막았다. 그리고 한 기계 암살자도 있었다. 대위는 날 수 없어서 바위 뒤에 숨었고 전쟁 당시를 회상하며 무작정 한 발 쏘았다. 그게 마우라에게 맞았다. 기세를 몰아 대위는 계속 공격을 감행했고 마우라는 그저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가 픽에게 쓰러질 순간 필리아는 모든 힘을 모아 거대한 에너지 구슬을 만들어 수고를 감싸고 날아갔다. 마우라도 뒤따랐다. 세 사람은 전투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필리아는 자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우라에게 혼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대량 살상 능력을 사용한 후 필리아의 몸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 풍만한 소녀가 되어 있었다. 재회 후 필리아는 자신과 마우라가 신성한 사원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수고는 그곳으로 가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찾기로 결정했다. 카오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는 약혼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카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다. 쓸데없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 수고는 마우라에게 로만 형제를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하고 두 여자와 함께 출발했다. 가는 길에 카오는 사원에 가면 필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심했지만 마우라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사원에 있는 특별한 물만이 필리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필리아가 배가 고프다고 외쳤다. 수고는 몸이 더 커졌으니 더 빨리 배가 고플 것이라고 혀를 찼다. 수고가 필리아의 새로운 모습에 흡족해 보이자 마우라는 그를 째려보며 주인을 짐승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라고 꾸짖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일행은 결혼 행렬을 만났다. 그 사이 도몬 아저씨는 빵을 사러 갔고 가게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가 확인하러 들어가 보니 로만 형제들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황을 듣고 난 후 도몬 아저씨는 집으로 전화해 로봇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재무위원회는 필리아가 도시를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군대를 동원해 다음 정거장에서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수고의 일행으로 돌아가서 그는 카오에게 결혼식 드레스를 아직 입어보지 않았다고 놀렸다. 수고가 가까이에서 속삭이자 카오는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결혼 행렬을 넘어가며 우연히 소녀를 치게 되었다. 그곳에 가서 그녀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 카오도 따라가고 싶어해. 하지만 로마는 그의 약혼자의 안전을 걱정하며 강력히 반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해. 쓸데없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 수고는 마우라에게 로만 형제를 밧줄로 묶으라고 하고 두 소녀와 함께 출발해. 가는 길에 카는 그 신전에 가면 필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해. 하지만 마우라는 확신하지 못해.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신전에서만 특별한 물이 필리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 그때 필리아가 배고프다고 소리쳐. 수고는 그녀의 몸이 더 크니까 더 빨리 배고프다고 혀를 차. 수고가 필리아의 새로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 같자 마우라는 그를 노려보며 주인의 모습을 짐승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꾸짖어. 마을에 가까워지자 일행은 결혼 행렬을 만났어. 그 사이 도몬 아저씨는 빵을 사러 가다가 가게에 들어가려 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어. 아저씨가 확인해보니 로만 형제들이 묶여있는 걸 발견해. 상황을 듣고 나서 도몬 아저씨는 집에 전화를 걸어 로봇을 준비하라고 해. 동시에 재무위원회는 필리아가 도시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군대를 동원해 다음 정거장에서 그녀를 잡으려고 해. 수고 일행으로 돌아가서 그는 카에게 결혼식 드레스를 아직 안 입어봤냐고 놀려. 수고가 귀에 대고 이야기하자 카오는 깜짝 놀라서 차를 몰아 결혼 행렬을 지나치고 우연히 필리아를 창고로
안쪽으로 밀어넣어 그녀는 필리아와 옷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려고 해. 이 행동에 필리아는 매우 감동해. 그녀는 케이에게 사랑한다고 외쳐. 그때 그들은 발각돼 필리아가 붙잡혀가고 마우라는 구하려고 하지만 지휘관에게 막혀. 칸은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들지만 지휘관이 그녀에게 손을 대려고 해. 바로 그때 로만과 그의 동생이 로봇을 타고 나타나 약혼자를 구해 필리아를 맞추지 않으려는 로만은 1m 길이의 무기를 꺼내서 난사하며 필리아를 성공적으로 구해. 마우라는 기회를 잡아 두 소녀를 안고 날아가고 동시에 반격해 두 적을 쓰러뜨려. 마우라의 원거리 공격에 지휘관은 놀라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철수 명령을 내리지. 결혼식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신부 들러리, 꽃을 들고 있던 사람이 발목을 삐었다. 사과하기 위해 수고는 대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 신부 들러리는 자신을 완전히 대신할 사람을 원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꽃을 들고 있는 커플은 보통 친해지거나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고 하니까 칸은 수고와 한 쌍으로 오해받을까봐 망설였지만 수고는 괜찮다고 말했다. 친구일 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수고가 필리아가 대신하도록 제안했다. 칸은 필리아가 결혼식을 망칠까봐 걱정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격려하며 편하게 하라고 했다.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동안 데위가 자신의 공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데위도 필리아에 대한 노인의 갈망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어하며 가고 있었다. 칸은 혼자 앉아 수고가 필리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서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떠났다. 그쪽에서는 필리아가 아름다운 신부 들러리 복장으로 갈아입고 신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물었다. 신부는 그녀에게 그 감정에 대해 몇 가지를 부드럽게 가르쳐 주었다. 갑자기 군대가 결혼식에 쳐들어와 필리아를 잡기 위해 모두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들은 그녀에게로 곧장 달려갔지만 칸은 기지를 발휘해 소화기를 뿌려 필리아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수고는 마우라에게 변신하라고 시켜 화력을 끌어모았다. 칸은 필리아를 숨기기 위해 창고로 데려갔고 그녀는 필리아와 옷을 바꿔서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이 행동에 필리아는 매우 감동했다. 그녀는 케이에게 사랑한다고 외쳤다. 그때 그들은 발각되었다. 필리아는 잡혀갔고 마우라는 구하려 했지만 지휘관에게 저지당했다. 칸은 친구를 구하려고 달려들었고 지휘관은 그녀에게 손을 대려 했다. 바로 그때 로만과 그의 동생이 로봇을 타고 나타나 약혼녀를 구했다. 필리아를 쏠까 두려워한 로만은 길이가 1m가 넘는 무기를 꺼내어 난사하며 필리아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마우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소녀를 안고 날아가면서 동시에 반격하여 두 적을 쓰러뜨렸다. 마우라의 원거리 공격에 지휘관은 놀라서 부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혼식은 습격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수고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선발대의 실패 소식을 들은 대위는 모든 후속 행동을 일시 중지했다. 한참을 가다가 칸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낙담하기 시작했다. 수고는 운전 중이며 다음 산 뒤에 사원이 있다고 빠르게 알렸다. 로마는 더 빨리 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차 때문에 필리아는 창고에 숨어서 필리아와 옷을 바꾸기로 하고 주의를 돌리려 했다. 이 행동에 필리아는 매우 감동했다. 그녀는 케이에게 사랑의 말을 쏟아냈다. 그때 그들은 발각되었다. 필리아는 잡혀갔다. 마우라는 구하려 했지만 지휘관에게 막혔다. 칸은 친구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지휘관이 그녀에게 손을 대려 했다. 바로 그때 로만과 그의 동생이 로봇을 몰고 나타나 약혼녀를 구했다. 필리아를 맞추는 게 두려운 로만은 길이가 1m가 넘는 무기를 꺼내 휘두르며 필리아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마우라는 기회를 잡아 두 소녀를 안고 날아가면서 반격을 해 두 적을 쓰러뜨렸다. 마우라의 원거리 공격에 지휘관은 놀라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 결혼식은 습격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수고는 다시 출발했다. 선발대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위는 모든 후속 행동을 일시 중지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칸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낙담하기 시작했다. 수고가 운전하고 있었고 다음 산 뒤에 신전이 있다고 알렸다. 로마는 더 빨리 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차가 문제였다. 그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끌고 있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카가 물어봤어. 왜 그 사촌들이 따라오는 거지? 로만이 힘차게 선언했어. 내가 신부를 구하러 가니까. 그의 감정은 정말 깊어. 갑자기 마우라가 이상한 검은 물체에 맞아 넘어져서 수고가 운전이 흔들렸어. 잠시 멈춘 후 마우라는 그들이 신전 근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로마는 목이 말라서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 그런데 그때 빵집 아줌마가 전화했어. 그녀는 자동 판매기가 돈을 마치 물처럼 삼켜서 당황하고 있었어. 그녀는 수고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로만이 전화를 건네주고 물을 마시러 돌아갔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병이 사라졌어. 마우라가 몰래 다 마셔버렸거든. 로마는 정말 화가 났어. 다행히 필리아가 근처에서 자연의 물을 발견했어. 모두가 물을 마시러 달려갔어. 로만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물을 마셨어. 사람들을 보면서 필리아는 갑자기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고 이상한 이미지가 떠올랐어. 수고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필리아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 사이에 도몬 아저씨는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어.
예전 그 대위가 부상을 입고 적의 포위망에 빠졌었지. 싸우려고 애썼지만 적이 너무 많아서 도몬 아저씨는 길을 열기 위해 수류탄을 던지고 그 대위를 구하러 달려갔어. 그들은 생사를 함께한 동료였고 서로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은 각자 전선의 다른 쪽에 서 있어. 대위는 스파이에게서 길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받았어. 트릭 아저씨는 이 정보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대위는 자신의 정보원을 완전히 믿고 즉시 출발하라고 명령했어. 그때 수고의 그룹 차량이 도중에 갑자기 고장이 났어. 하늘은 어두워졌고 모두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 로마는 요리할 자리를 원해서 버섯을 잔뜩 따왔어. 식사를 마친 그는 갑자기 미친듯이 웃었어. 수고가 확인해보니 그곳은 모두 독버섯이었어. 대위의 강도들이 회의에 참석해 재무부의 교수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어. 최근 그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 깊은 밤 수고가 차를 수리하고 있을 때 필리아가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어. 수고는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 그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전선의 반대편에 있다. 대위는 스파이에게서 길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트릭 아저씨는 이 정보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대위는 자신의 정보원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즉시 출발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수고의 차가 도중에 갑자기 고장났다. 해가 저물고 그들은 하룻밤 캠프를 치기로 했다. 로마는 요리할 자리를 원하며 버섯을 잔뜩 따와서 수프를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수고가 확인해보니 그곳은 모두 독버섯이었다. 대위의 강도는 재정부서의 교수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깊은 밤 수고가 차를 수리하고 있을 때 필리아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왔다. 수고는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아는 끝까지 간다. 필리아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두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한 빛나는 나비가 날아갔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따라갔다. 그 순간 비기 로봇을 골이 몰고 와서 공격했다. 수고는 마우라를 불러내어 필리아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좁은 협곡에서 마우라는 날 수 없어서 패트릭의 총에 밀리게 되었고 날개로 방패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패트릭이 자신이 이긴 줄 알았을 때 마우라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도로 맞는 폭발적으로 마우라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마우라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마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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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마우라는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대위가 나타나 마우라를 차버리고 그는 패트릭에게 두 아이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미는 마우라와 맞서게 했다. 이번에 대위의 로봇은 강력한 드릴을 장착하고 마우라의 공격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대위는 완전히 압도하여 마우라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수고와 필리아는 패트릭에게 몰리게 되었다. 위급한 순간 로만 형제가 로봇을 몰고 구출하러 왔다. 비록 기술은 뒤떨어졌지만 로만은 용감하게 총을 쏘아 수고와 필리아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빅은 로만과 근접 전투를 벌이기 위해 칼을 뽑았다. 그 사이 암프리드도 로봇을 몰고 필리아를 쫓아왔다. 그는 그녀를 꼭 잡고 싶어 했다. 마우라는 대위에게 패배하고 그는 경멸스럽게 물었다. 너는 나를 미워하니? 아니면 너 자신이 무력한 것을 미워하니? 수고와 필리아는 강가에 몰리게 되었고 그때 로만의 로봇이 돌진하여 두 사람을 물속으로 떨어뜨렸다. 마우라는 대위에게서 탈출하여 주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내렸다. 이때 도시에서는 교수님이 재정위원회에 소환되고 있었다. 카페에서는 빵집 주인이 도몬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수고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커피를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저씨의 손은 전쟁터에서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 가게를 열었다. 아저씨는 수고의 어머니가 실종된 것은 중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수고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그리고 데모는 이 불쌍한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갑자기 도몬 아저씨는 총을 꺼내 빵집 주인의 얼굴을 겨냥했다. 그는 그녀가 대위와 연락하여 수고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스파임을 알고 있었다. 강의 하류에서 수고는 깨어나 모두를 부르며 다행히 모두 안전했지만 필리아와 마우라는 사라졌다. 그룹은 필리아가 호수에서 나비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는 지친 마우라를 발견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대한 빛의 기운이 필리아를 감싸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우라는 힘을 알렸다. 거대한 아침이 필리아를 둘러싸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우라는 필리아의 상황이 너무 과중해져서 곧 넘칠 것 같아. 좋은 소식은 그들이 신전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야. 로만의 로봇은 수영을 못하니까 팀은 나무로 된 목을 만들어서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결정했어. 준비하는 동안 오아로마는 나무를 찾으러 갔고 카와 필리아는 버섯을 조금 따왔는데 그게 독버섯이라서 마우라에게 먹여보려고 했어. 로만이 예전에 만든 독버섯 때문에 너무 무서워했거든.
마우라는 도망가면서 웃음소리를 남겼어. 버섯이 조금 있다고 말하며 마우라에게 먹어보라고 강요했다. 로만의 독버섯이 너무 무서워서 마우라는 도망쳤고 그 소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망치다가 마우라의 예민한 코가 익숙한 냄새를 감지했어.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팀은 숲 한가운데서 끓고 있는 칼의 냄비를 발견하게 되었어. 드문이만 장정보종 이러고만 저 칼 하늘을 정동. 알고 보니 도몬이 조용히 팀을 따라다니며 아이들이 지금 배고플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이 대위는 보급품을 받았고 로봇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었어. 암프리드는 내무부와 연락하려고 했지만 지금 빵집 아줌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 도몬이 어떤 수단을 써서 그녀의 손을 묶어버린 것 같아. 음식을 준비하면서 도모는 군 시절을 회상했어. 그는 재무위원회 교수의 친한 친구였지. 예전에는 그 교수가 수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수고의 어머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강력 에너지원에 대한 가설을 발견했거든. 도모는 자원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수고의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훌륭한 연구를 마칠 수 있었어. 현재로 돌아와서 뗏목이 완성되었어. 수고는 팀과 함께 출발할 준비를 했지만 도몬이 막았어. 그는 계속 가면 모두 군대의 손에 죽을 거라고 경고했어. 수고는 필리아를 위해 자신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집했지만 도모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먹을 날렸어. 도모는 수고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꾸짖었어. 그는 아픈 교훈을 다시 상기시켰고 수고의 어머니도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해. 한번 잃으면 아무리 울고 애써도 돌아오지 않아. 이 말들이 수고를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로마는 필리아에게 도몬이 수고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고 수고도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 하지만 지금 모두가 필리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야. 도몬은 혼자서 끔찍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 수고의 어머니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많은 세력이 반대했어. 도몬이 폭동을 진압하러 갔을 때 악당들이 연구 결과를 훔치기 위해 실험실에 침입했어. 도몬이 돌아왔을 때 연구실은 그때 음식을 준비하면서 도몬 삼촌은 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원래 재무위원회의 교수와 친한 친구였다. 예전에는 그 교수가 도몬 삼촌에게 스구의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강력 에너지에 대한 가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도몬 삼촌은 자원봉사로 도와주기로 하고 스구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훌륭한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로 돌아와서 배가 완성되었다. 스구는 팀과 함께 출발할 생각이었지만 도몬 삼촌이 막았다. 그는 계속 이렇게 가면 모두 군대에게 죽을 거라고 경고했다. 스구는 필리아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집했지만 도몬 삼촌은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주먹을 날렸다. 그는 스구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아픈 교훈을 다시 상기시켰다. 스구의 어머니도 자신의 이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한번 잃어버리면 아무리 울고 애써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스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필리아는 도몬 삼촌이 스구의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가게에 돌아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사이 도몬 삼촌은 스구를 잡으려는 대위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마우라는 뒤에서 피치크에게 기습당했다. 그 순간 암프리드는 대위에게 총을 던져 마우라를 직접 쏠 수 있게 했다. 대위는 전투를 벌일 것이라 믿고 있었다. 수고는 멍해져서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날 밤 로마는 필리아에게 도몬 삼촌이 수고를 정말 사랑하고 수고도 모두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필리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 도몬 삼촌은 혼자서 끔찍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수고의 어머니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많은 자죽도 준 찬자그론이다. 아고물도 입어 수구ጭ냐 감인만들 안에 세력이 반대했다. 삼촌이 폭동을 진압하러 나갔을 때 악당들이 연구 결과를 훔치기 위해 실험실에 침입했다. 삼촌이 돌아왔을 때 실험이 공격받아 폭발했다. 스구의 어머니는 결과물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 그때 스구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삼촌이 그를 입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은 악당을 찾아내어 그를 쏴 죽이고 분노를 풀기 위해 총알을 다 쏟아부었다. 스구는 마우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필리아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친구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내일 아침 마우라와 함께 필리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다. 카와로만 형제들은 안전하게 뒤에 남겨두기로 했다. 마우라와 스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때 마우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스구에게 우주에서 떨어진 에너지 결정체의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필리아는 이 행성의 현신이며 마우라는 그녀의 수호자이다. 각 행성마다 필리아와 마우라의 다른 개체가 존재한다. 필리아가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녀는 점점 약해져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신전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도몬 삼촌은 대위의 배에 몰래 올라탔다. 대위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존경하며 그를 자신이 아는 가장 강한 전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도몬 삼촌은 차갑게 대답했다. 예전에 도몬은 임무 중에 죽었다. 지금 나는 조카를 보호하는 삼촌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 필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구는 그녀를 부르며 즉시 나가자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가 깊이 잠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가 죽음의 장소로 따라오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스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도몬 삼촌은 항상 스구가 좋아하는 카디를 가져와 달래주었지만 스구는 어머니가 만든 것만이 제일 맛있다고 고집하며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스구는 도몬 삼촌이 너무 차갑다고 투덜거렸다. 필리아는 도몬 삼촌이 스구의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스구는 삼촌이 자신을 입양했을 때 그가 정말 서툴렀고 요리도 형편없었으며 빨래는 엉망이었고 삼촌이 만든 카디는 어머니의 맛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스구가 어머니의 익숙한 맛을 찾을 수 있도록 카디를 수천 번이나 반복해서 요리했다. 카의 일행은 이미 나무 뗏목을 타고 떠났다. 그들은 스구가 필리아와 함께 가기로 선택했음을 알고 있었고 스구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도몬 삼촌과의 격렬한 논쟁 후 로마는 스구가 다시 가게로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동안 도몬 삼촌은 카드로 어릴 적 그는 어머니의 묘에 가서 울곤 했다. 도몬 삼촌은 항상 수고가 좋아하는 카디를 가져와서 달래주려 했지만 수고는 엄마가 만든 카디만이 제일 맛있다고 하며 절대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수고는 도몬 삼촌이 너무 차가워서 여전히 삐져 있었다. 필리아는 도몬 삼촌이 수고의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차가워. 필리아는 도몬 삼촌이 수고의 아빠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어. 어머니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수고는 삼촌이 자신을 처음 입양했을 때 도몬 삼촌이 정말 서툴렀고 요리를 못하고 빨래는 엉망이었으며 삼촌이 만든 카디는 엄마의 맛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삼촌은 수고가 어머니의 익숙한 맛을 찾을 수 있도록 카디를 수천 번이나 반복해서 요리했다. 카의 일행은 지금 나무 뗏목을 타고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수고가 필리아와 함께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수고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몬 삼촌과의 격렬한 논쟁 후 로마는 수고가 다시 가게에 돌아올지 확신이 없었다. 그동안 도몬 삼촌은
접근했다. 함께. 로만의 팀이 방패의 에너지원에 접근했다. 함께. 그때 수고는 경비병들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빵집 아가씨의 도움을 받게 돼. 그녀는 수고를 돕는 것이 도몬 삼촌의 유언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둘은 필리아가 갇혀있다고 믿는 옥상으로 달려갔어. 실험실에서 노 교수는 미친 계획을 드러냈어. 그는 필리아를 순수한 광물체로 되돌리고 싶어 했어. 그는 그녀가 인간의 감정에 오염되었고 세상의 번영을 가져다줄 도구가 되기 위해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수고와 마우라가 포위되었을 때 대위와 패트릭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줬어. 그들은 더 이상 경제국의 사냥개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대위는 수고를 돕는 것이 의리 때문이 아니라 도몬 삼촌을 죽인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확신했어. 이 지원 덕분에 수고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 밖에서는 로만 일행이 에너지 공급원을 파괴하기 위해 끔찍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어. 노 교수는 필리아가 완전히 돌로 변할 때까지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 하지만 비극이 닥쳐왔고 수고와 마우라는 우연히 함정에 빠져 필리아가 반쯤 돌로 변했을 때 바닥에 떨어졌어. 가장 큰 반전은 노 교수가 수고가 그의 옛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서에게 그를 해치지 말라고 했어. 비서는 냉정하게 그를 찔러 죽였어. 그녀는 필리아의 돌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다고 밝혔어. 그녀는 수고를 제거하여 필리아의 마지막 희망을 꺾고 그녀를 가장 순수한 돌로 만들고 싶어 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지구에 관심이 없었고 필리아를 이용해 자신의 죽은 행성을 구하려 했어. 그녀는 인류를 바보들로 경멸했어. 마우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수고는 필리아를 구하기 위해 기회를 잡았어. 그는 미친듯이 기계를 부수려고 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어. 절망 속에서 그는 그때 그녀를 보호하지 않은 자신을 계속 탓했어. 비서는 냉정하게 지켜보며 모든 인간이 서로 같다고 믿었어. 그들은 단지 바보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이때 필리아는 완전히 결정체로 변했고 그녀의 행성도 건물 위에 나타났어. 필리아는 단단한 돌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 비서는 이후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해 구글을 끝내려 했어. 하지만 위기 순간 로만 일행이 에너지 공급원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어. 자신과 인류를 경멸하는 것은 바보들이다. 마우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수고는 필리아를 구하기 위해 기회를 잡았다. 자신과 인류를 잡았다. 그는 미친듯이 기계를 부수려고 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그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쫓아가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다. 차가운 비서가 관찰하며 모든 인간이 똑같고 다만 바보들일 뿐이라고 믿었다. 이때 필리아는 완전히 결정체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행성도 건물 위에 나타났다. 필리아는 단단한 돌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 비서는 그 후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여 구글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위기 순간 로만의 팀이 방어막의 에너지원이 파괴되도록 도와주어 마우라가 힘을 되찾고 제때 변신하여 수고를 보호할 수 있었다. 마우라는 용감하게 비서를 밀어내고 필리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정신세계에서 필리아는 수고를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너무 늦게 왔다고 목이 메어 사과했다. 하지만 필리아는 그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 묻자 수고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고는 필리아와 함께 둘만의 행복하고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 싶어 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필리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 혼자서는 그녀를 완전히 지킬 수 없을까 걱정했지만 수고는 그 두 사람만을 위한 세계에서 둘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상처 없는 세상, 모두에게 행복만이 남아있는 세상. 도시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배가 갑자기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 사이 잠재의식 세계에서 수고는 필리아에게 이상적인 세계로 함께 가기 위한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수고는 그녀에게 예전처럼 힘을 사용하라고 재촉했다. 만약 그녀가 방법을 모른다면 그는 그녀와 함께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태도를 보며 필리아는 이것이 자신이 아는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그 수고의 모습은 끔찍한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력한 주먹이 내려치고 진짜 수고의 목소리가 필리아의 귀에 울렸다.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그녀를 만나러 왔다는 거야.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다 행방에 대해 물었을 때 수고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고는 필리아와 함께 단 둘만의 행복하고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 싶어 했다. 그곳에는 다른 누구도 없지만 필리아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서는 그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까 하는 걱정이 여전히 있었지만 수고는 그 두 사람만을 위한 세계에서 둘 다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행복만이 남아있는 곳.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배가 갑자기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 사이에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수고는 필리아에게 이상적인 세계로 함께 가기 위한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수고는 그녀에게 예전처럼 힘을 단련해내라 사용하라고 재촉했고 만약 그녀가 방법을 모른다면 함께 해답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태도를 보며 필리아는 이것이 자신이 아는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 순간 그 수고의 모습이 끔찍한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력한 주먹이 날아오고 수고의 목소리가 필리아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 세계에서 밖에서 진짜 수고와 마우라가 검은 로봇을 제압하고 그것을 관통하여 필리아를 끌어냈다. 그녀는 강하게 저항하며 결정체를 떨어뜨리고 부수어
나왔다. 마오라는 이후 검은 로봇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을 작은 기계벌레로 변형시켰다. 스구는 재빨리 필리아 곁으로 달려갔다. 필리아는 진짜 스구를 만나 매우 기뻐했다. 갑자기 스구의 손에 있는 문양이 빛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필리아의 모든 힘이 현재 그의 손에 있는 문양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이 닥쳤다. 스구는 결정체의 파편에 휘말려 갇히게 되었다. 검은 로봇의 잔여물인 기계벌레가 날아올라 스구가 갇힌 결정체에 합쳐졌다. 아, 벌레 형태의 비서가 필리아는 이제 영혼 없는 시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검은 로봇은 자신이 이 지구와 수고가 사라져버렸어. 마우라가 필리아의 힘이 다해가고 있어서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고를 구하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너무 많이 구해줬으니까. 필리아는 남아있는 그가 힘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마우라를 강화시켰고 그로 인해 마우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지고 강력해졌어. 마우라는 자신에게 귀찮은 주인이 있다고 투덜거리지만 두 사람은 함께 우주로 날아가 싸우기로 했어. 지하에서는 사람들이 거대한 행성이 머리 위에 나타나자 혼란에 빠져 대피하고 있었어. 두 세계가 충돌할 준비를 하자 거대한 소용돌이가 두 개를 가까이 끌어당기기 시작했어. 마우라와 검은 로봇은 다시 한번 우주에서 맞붙었어. 기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검은 로봇도 마우라와 같은 수호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어. 마우라가 너무 강하게 공격하자 필리아는 수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야 했어. 검은 로봇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녀의 주인은 그 행성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죽었어. 그녀가 한때 보호하던 행성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인간들이 번식하고 자원을 고갈시켜서 그녀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어. 지구의 질투를 느낀 그녀는 여기로 와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수고를 이용해 두 행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녀는 새 문명을 기다렸지만 필리아를 만나지 못해 결국 필리아와 수고가 나타날 때까지 노교수를 임시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필리아는 본래 그녀가 잡아야 할 목표였어. 하지만 그 힘의 열쇠가 없어서 이제 검은 로봇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전능한 천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고 믿고 있어. 마우라는 검은 로봇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마우라 같은 잡종 생물들이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어. 양측은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어. 하지만 마우라는 수고가 안에 갇혀있어서 전력을 다해 싸울 수가 없었어. 검은 로봇은 자신이 이 지구와 저열한 인간들이 필요 없으며 스스로 원하는 완벽한 조금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어. 이후 검은 로봇은 필리아에게 잔인한 진실을 차갑게 알렸어. 그녀의 힘이 바로 지금 그녀의 죽은 옛 행성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야. 필리아는 충돌을 막으려고 내려가려 했지만 힘이 수고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마우라와 필리아는 검은 로봇에게 끌려가고 있었어. 열등한 인류가 필요 없으며 자신의 뜻대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 검은 로봇은 필리아에게 가혹한 진실을 차갑게 전했다. 그녀의 힘이 자신의 죽은 옛 행성을 지구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아는 충돌을 막기 위해 내려가려 했지만 수구의 손에 있는 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우라와 필리아는 검은 로봇에게 압박을 받았다. 힘은 수고의 손에 있으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우라와 필리아는 중상을 입은 두 행성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였다. 필리아는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자신이 수고의 고향이 멸망하게 만든 악마라고. 하지만 마우라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만약 그녀가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이 행성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필리아는 마지막 힘을 다했다. 마우라도 그녀를 지켜줄 수 있어 행복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검은 로봇을 안고 수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둘은 끝없는 하얀 공간에서 만났다. 필리아는 수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의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작별 인사 후 두 행성은 점차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재앙이 막혔다. 수고는 조종석에서 깨어나 친구들과 재회했다. 그의 손에는 필리아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빨간 크리스탈이 있었다. 수고는 조종석에서 깨는 필리아를 사흘만이도 조종석에서 깨어나 그의 손은 필리아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영화는 따뜻한 에필로그로 끝났다. 카와로마는 결국 한 쌍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안정된 삶을 살며 두 명의 귀여운 자녀를 두었다. 긴 여정이었지만 고난도 많았고 행복도 많았다. 대위는 도몬 삼촌이 남긴 카페를 인수했다. 암프리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토는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수고는 교수이자 지질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필리아에 대한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었다. 여기서 영화는 진정으로 끝난다. 각 캐릭터가 큰 사건 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완결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이 흥미로운 대본을 완벽하게 리뷰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카와로마는 결국 한 쌍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안정된 삶을 살며 두 명의 귀여운 아이를 두게 되었고 긴 여정의 끝을 맺었다. 대위는 도몬이 남긴 카페를 인수했다. 암프리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토는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스구는 교수이자 지질학자가 되었다. 필리아에 대한 기억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영화가 진정으로 끝나는 곳이다. 각 캐릭터가 큰 사건 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결말이다. 나는 이 흥미로운 대본을 함께 리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검은 로봇과 함께 이 흥미로운 대본을 완전히 리뷰했다.